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미국 증시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하루 전날 우리가 민간 고용 보고서로 오죠. ADP 보고서에서는 애당초 예상했던 신규 우리가 소위하는 일자리 수가 생각보다 좀 늘어났다. 오히려 그때는 미국 시장이 약간 출렁거렸는데 오늘은 또 고용 지표가 별로 안 좋다. 역으로 악재가 호재가 되고 호재가 악재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조금 주식하셨던 분들은 오늘 시장을 보면서 그런 걸 느낄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고용 지표가 좋아지면 그러면 결국 주가는 좀 조정받겠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정도부터일까요? 정확하게는 9월 달부터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최근에 고용지표, 소위 실업률이 높았던 가장 큰 원인은 그러니까 고소득자한테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고소득자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구했어야만 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직장을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자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들은 매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받는 급여를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그들 돈으로는 한 2,800달러 정도를 내가 직장을 안 다녀도 받는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만약에 300만 원 아래를 받는 사람들 혹은 300만 원 근처에 받는 사람들은 직장 다닐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위에서 뭐 병원에 일을 든다고 하더라도 그 뭐 치과에 가면 오면 프론트, 병원 가면 그런 거 있죠, 그죠? 프론트가 있고 그다음에 어시라고 해서 옆에 의사 선생님을 또 도와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페이가 굉장히 낮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직장을 안 다녀도 300만 원 정도 받는다, 2,800달러 정도 받는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존에 받는 거 외에도 주당 300달러씩을 더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취직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제가 9월 달이다라는 말씀이었죠. 오늘은 상대적으로 뭐 신규 일자리 숫자 아니면 뭐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았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9월 달부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9월 달이니까 누가 딱 9월 달까지 직장을 안 다니다가 9월 달 이후에 안 주니까 그때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는 9월 바로 전에는 최소한 이 고용 지표가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월 한 번씩 이렇게 발표되는 이 고용 지표가 좋아졌을 땐 오늘과 반대 현상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요새 가장 많이 나오는 테이퍼링 CC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테이퍼링 CC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했을 때도 아마 여러분들 아침에 이 방송 말고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주가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지난번 공매도랑 똑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내려왔잖아요. 코스피도 좀 내려왔었잖아요. 어떤 악재 혹은 불안정한 어떤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런 재료가 나오면요, 이거 괜찮아 없어, 이게 주류를 이룹니다. 근데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어떤 악재가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분위기는 공포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공매도가 시행되기 전에 야, 이거 공매도 시행돼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러는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분명히 타격은 받았잖아요. 특히 코스닥이 크게 타격을 받고 코스피도 영향을 받았죠. 다만 이렇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가면 밑에선 줍줍해야 돼. 또 이 앞주였네요. 한은에서 갑자기 올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한은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때는 한은이 먼저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그렇지, 환율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미국이 금리를 먼저 내리고 우리가 내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미국이 먼저 금리 올린 다음에 우리가 쫓아가려면 이것은 뒷북을 쳤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가 있고 타격도 있기 때문에 한은에서 먼저 금리를 내릴 수도 있어? 그건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어떤 말씀이냐면 괜찮다. 정확하게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물론 그건 약간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동반되는 거지만 최소한 내년 3월 9일 이전까지는 악재가 오면
밑에서 주우시는 찬스입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쫓아가서 잡으려 그러면 뭐 펀더멘털이 어떻다, 너무 고평화됐다, 굉장히 어려운데 오히려 밑으로 내갈 때 이게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테이퍼링이 오면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폭락하는데 여기다 놓고 만약에 테이퍼링 코앞에 와 있다 그러면 역시 테이퍼링 때문에 주가 하락한다고 할 거고요. 아마 지금 주가 좀 올라가고 있죠? 그럼 아마 유튜브 거의 아마 보면 10중 8구는 뭐 테이핑화라도 또 괜찮다 이런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정확한 맥을 한번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30년 이상 여러분과 함께 이 시장을 지켜오면서 제 나름대로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정말 소위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다른 분들의 의견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저 사람의 의견은 저렇구나. 제가 누차게죠. 저도 다른 걸 실수는 많이 하지만 최소한 빅픽처만큼은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국고초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께 실망을 시켜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걸 제가 이래서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2018년도에 10월달 주가가 폭락할 때는 그 앞에서 그런 말씀이었죠. 한참 바닥론 나올 때 함부로 심한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아마 여러분 중에서 또 찐팬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 그다음에 주가가 2019년도에 주가 밑으로 폭락을 주면서 내려갈 때 여러분들 하반기에 빅마켓 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마지막 파동이라든지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2020년도에 3월 달에도 여러분 여기 인디안 교주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도에 부자 돼서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그분들이 오늘 아침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테이퍼링은 언제 정도 실시가 될까요? 물론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을 보는 분들은 금리를 보면서 이해할 거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30년의 그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과연 테이퍼링은 언제부터, 금리는 언제부터 올라갈 것인가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은 오늘은 유튜브에서는 10시 반이 아니라 11시에,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하나 한 다음에 또 내일 방송을 하나 더 녹화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11시에 부족분을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지난주 주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시장에서 특징은 어떤 것이 특징일까요? 라는 겁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코스피가 장중에 2% 이상 위로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한 1.5% 가깝게 주가가 위로 올라갔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건 누구나가 다 보는 데이터고요. 여기서 중요한 맥점은 뭘까요? 일단 첫 번째, 매우 월초에 우리가 발해 방향을 확인하기로 했죠. 우리가 그것을 상대 강도다라고 합니다. 근데 발해 방향이 여기 보면 빨간 것이 밖에 빅캔들로 씌워져 있죠. 이렇게 빅캔들 씌워져 있습니다. 요새는 이런 행사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인공지능 차트를 여러분께 무료로 드리는 그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어도요. 모바일로 무료로 얘를 발해 방향이 어떤가를 뽑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도주 목표는 전부 다 이 발해 방향이 위인 것 중에서 주도주가 나온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6월 달의 발해 방향은 일단 주가가 월초 위에 있고 또 하나 생명선인 20일 평선 위에 있구나. 그러면 긍정적이구나. 물론 올라가면 이 앞에 직전 고점에서 두드려 맞을 거고요. 얘도 올라가면 부유이기 때문에 앞에 고점 때는 매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오늘은 미국 정부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된 거고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된 거고요. 이 앞에 민간 고용 지표 ADP 보고서에서 나오는 거는 또 내용이 달랐었죠. 그런데 그때 미국 증시가 약간 주춤거렸는데 금요일 날 말고요. 목요일 날 증시를 보시죠. 요게 맥점인데요. 목요일 날 제법 강했어요. 미국 증시는 흔들거렸는데 여기도 제법 강했습니다. 그죠? 특히 상대강들로 보면 코스피 쪽이 아무래도 코스닥 쪽보다 강하니까 이쪽을 좀 중심으로 두겠습니다. 시장이 강했잖아요. 왜 강했을까요? 그러면 일부에서 주장한 대로 테이퍼링이 된다는 얘기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추정의 호재다.
이건 정말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아마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작년 3월달에 주가가 바닥 찍은 거 전혀 맛도 못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경기가 안 좋았는데도 바닥 찍었잖아요. 주가 올라갈 때 이거 경기가 아직까지 안 좋은 거니까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TV에 나와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가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들 주가란 경기다 혹은 경제다? 아닙니다. 지금 테이퍼링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주가는 펀더멘털이다? 아니에요.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해볼까요? 왜 주가는 경제가 아니다? 경제가 아니라 이 하나만 갖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맨날 주가란 세숫대에 있는 물의 온도와 같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면 물론 경기도 담겨져 있지만 경제도 담겨져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금리가 담겨져 있다 그랬죠. 이게 주가가 경제가 아니라 주가 이꼬르 경기 플러스 금리 그 다음에 플러스 심리예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여기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장점만 있는 사람 있나요? 단점만 있는 사람 있나요? 아니죠.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이 괜찮다 그럴 때 호재가 악재를 눌렀을 때 즉 그 사람의 어떤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으로 느꼈을 때 사람 참 괜찮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가도 그거예요. 펀더멘탈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얘 하나만 갖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설 때 경기는 아직까지 하강무였는데도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서잖아요. 왜? 경기에 의한 악재보다는 돈빨의 호재가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주가는 언제 더 강하게 움직이느냐? 돈빨일 때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 또 특히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장이 올라가다가 어딘가 꺾일 거 아닙니까? 이게 꺾일 때 여러분 중에서는 굉장히 긴장이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 모든 것을 주가의 거를 경제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냐면 주가가 밑으로 내려갈 때 경제 지표를 보면 좋게 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사람은 항상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밑으로 꼭지치고 내려가더라도 경기가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안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가는 경기보다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타이밍이라는 건 똑같은 게 아니라 선행하는 이유가 그 변수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돈의 문제가 결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테이퍼링이 온다. 물론 테이퍼링은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돈을 빼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맨날 그 얘기하죠. 그 공동수도라고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용산 삼각지에 살았는데요. 가면 공동수도 마을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 삼국대기에 그 공동수도가 있으면 물을 틀으면 막 물이 콸콸콸콸 나오죠. 그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그거를 좀 줄여서 졸졸졸졸 나오게 한다. 끝을 가르게 한다. 그게 테이퍼링입니다. 근데 사실은 테이퍼링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번에 좀 줄였어? 그럼 얘들은 방향성이 있는 거잖아요. 얘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없으니까 많이 쏟아졌던 그 달러를 줄이면 그 다음 순서는 자연적으로 금리 인상이 아니냐. 여러분들 시중에서 돈을 빨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대통령이 나와서 여러분들 지금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인플레가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돈을 좀 은행에다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빨려 들어오나요? 아니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돈은 낮은 수익에서 높은 수익으로. 그러니까 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면 넣지 말라 그래도 돈은 자동적으로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테이퍼링이 걱정되는 것은 테이퍼링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어떻게 오느냐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무방비로 있다 보면 나중에 이런 꼴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아직 시간이 여유롭거든요. 차근차근 공부해 가면 작년에 우리가 3월 달에 부자 돼서 우리가 정사에서 만납시다라고 했듯이 오히려 이제 거꾸로는 장이 폭락할 때도 여러분들은 물론 뭐 공매도 제도도 있지만 뭐 선물 옵션도 있고요. ETF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벌 수 있는 방법을. 여유롭게 상승장에서도 벌고 하락해서 보는 소위 귀 무슨 보일러에서 나오듯이 아마 그렇게 매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지난주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미국이 조정받았는데도 우리가 목요일에 주가 올라갔네. 이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걸 알아야 테이퍼링 왔을 때 이게 매수의 찬스인지 아닌지. 물론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이미
날짜를 대략 해놨죠. 저는 내년 3월 9월까지는 테이프닝 오던 뭐가 오던 밑에 갈 때는 줍줍의 찬스다. 왜? 기본적으로 이장은 2years. 아니 정확하게는 31개월 정도는 주가가 중간에 흔들려도 우상향이 되기 때문에 위로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근거를 어떻게 여러분께 설득시켜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장이 다음에 또 왔을 때 내가 또 연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레시피라고 하고요. 우리 이것을 매매 노하우, 경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비밀을 한번 베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이렇게 괜찮았던 특히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좀 괜찮은데요. 이런 주요한 원인,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원인입니다. 뭘까요? 5월 달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린 것이 대략 한 8조 5천억 정도를 매도를 때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색깔을 보십시오. 색깔을 보면 파랗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쭉 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외국인들이 달라졌어요. 외국인들이 매수로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환율. 그죠? 우리가 어디 외국에 투자할 때 그날의 돈가치를 보면서 투자하게 되잖아요. 한참 베트남 붐이 불었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투자할 때 베트남에 좋다. 투자할 때 그냥 그것만 보고 투자하나요? 그것이 아니죠. 베트남의 베트남은 돈이죠. 우리는 원이고요. 베트남의 돈가치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아마 그걸 보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투자하면 여러분 외국인이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투자할 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될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샀으니까 이거는 환율이 아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갔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보시죠. 자, 여러분 참 환율 차트 할 때 여러분들 경기리 분들이 계세요. 그죠? 저도 가족들 만나러 요새 가족들 만나러 미국 간 지는 오래됐지만 저도 비행기가 미국 항공관 가면 그때부터는 울렁증이 생깁니다. 영어 울렁증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환율 차트만 딱 보면 울렁증이 생기신 분들 계실 텐데 한 칼에 해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환율 그러면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되니 했을 때 얘를 그냥 가지 마시고요. 이 중간에 번역기를 갖다 오시면 아주 쉽습니다. 무조건 환율 그러면 원달러 환율 그러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 그래프는 달러 가치 그래프입니다. 무슨 가치요? 달러 가치 그래프예요. 환율 차트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 무슨 가치가 떨어진 겁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졌어? 그럼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거죠. 상대적이니까요. 그럼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일주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이 달러가 올라가다가 5일 전서부터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면, 즉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면 그래 그거 맞아. 그런데 보세요. 쭉 내려가다가 오히려 최근에 보면 요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갔죠.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달러 가치가 좀 올라가더라도 미국이 앞으로 경제 조치나 이걸 나오면 이건 어차피 내려갈 거야. 물론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건 너무 고강도고요. 그냥 편하게 볼게요. 그럼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걸로 얘를 갖다가 다 설명하기에는 좀 껄쩍지근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하나를 더 보면 여러분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럼 외국인들의 매수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볼게요. 요겁니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의 모양인데요. 수급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보면요. 외국인들은 온통 매도였죠. 매도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매도 일부였던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는 뭐 일반들 많이 팔았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여기 속해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매도였죠. 뭐 기관들은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언제부턴가 우리가 기관은 별로 보고 있질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뒷장을 보면 왜 기관들을 별로 안 보지 알 겁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했네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외국인들이 지난 이 앞달에 5월 달에 주식을 팔았을 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매도의 타깃은 뭘까요? 그냥 반은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반은 삼성전자자. 즉
외국인들의 매매 입고로 삼성전자 매수 매도에 달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면 이들은 뭘 갖고 자기 리스크를 관리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삼성전자를 그냥 때리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야 얘가 만약에 테이퍼링 와도 얘가 괜찮아. 그러면 삼성전자를 오히려 내려갈 때마다 죽죽할 거라는 얘기죠. 즉 테이퍼링이 됐을 때 주가가 하락할까요? 올라갈까를 분석할 때 또 하나의 잣대는 또 하나의 방법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삼성전자 주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타이틀이 어떻게 가느냐? 테이퍼링이 오면 주가가 하락할 거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하락할까 안 할까요? 그러면 얘가 이루에서 완전히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진다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어차피 테이퍼링은 와야 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를 팔아야 하나? 역으로 만약에 테이퍼링 와서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게 일시적이야. 정말 말 그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일시적이다.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내려갔다면서 사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강의하기 전에 우리 최 앵커가 얘기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아마 이 방송 아침에 듣고 계실 텐데요. 저희 수강생들이 아마 TV에선가 어디선가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요? 뭐 이제 좀 고점에 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주가가 지루합니다. 이분이 뭘 착각하고 계시냐면요. 주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보와 같은 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려요. 느리는데 결국 얘가 길게 보면 우상향하는 우보와 같은 주식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주식은요. 그게 아니라 파다닥이에요. 막 올라갈 땐 파다닥 하고 올라가고 막 수익률 고수익 주는데요. 어느 때인가 얘가 바람이 한번 광풍이 몰아친 다음이면 얘가 주가가 밑으로 빠지고 더 빠져요. 제가 맨날 이거 얘기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시즌을 갖고 얘기 많이 하죠. 쭉 올라갔는데 주가가 전비바닥에 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바 같은 주식을 뭐냐면 투자하는 주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여러분이 내가 주식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몸에도 몸에 열이 많아서 뜨거운 거 먹으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 여름에 삼계탕 먹으면 탈나잖아요. 그죠? 몸이 뜨거운 사람 인삼 먹으면 안 되잖아요. 더덕 같은 거 먹고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몸에도 그게 있듯이 나는 내 체질은 투자의 체질인가? 또 하나는 이쪽을 아까 파다다 이걸 뭐냐면 이건 트레이딩이라고 그래요. 나는 확 그래갖고 이 트레이딩을 할 거야. 차라리 그러면 이분들은요 선물 옵션을 배우셔야 됩니다. 저희 수강생들 잘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차라리 트레이딩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내가 여기서 사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합 작년에 뒤에 6만 전자에서 거의 10만 전자 근처까지 올라갈 때 그걸 보고서 이걸 갖다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들어갔다면 이분들은 애당초 번지수를 틀리게 한 겁니다. 그냥 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몇 개 안 되는 우리나라 상장 주기에서 장투로 매매할 종목은 얼마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예전에 시가총액 10개 탑 10 했던 종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가관입니다. 아직까지도 거기를 못 돌파한 주식들도 많고요. 불과 5%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무조건 장투에 좋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장투에 좋습니까? 그건 우리가 정말 교과서에 있는 얘기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미국이 장투하기가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마 국뽕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사이클보다는 미국의 경제 사이클이 우리보다는 상승 사이클이 더 2배나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락은 오히려 더 짧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팔 땐 팔아줘야 되고 살 땐 사줘야 되는데 몇 개 안 되는 장투해도 될 만한 종목 중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얘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쓰려면 이미 번지수를 틀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돈이 부족하다면요. 이번에 삼성전자 올 때 팔고요. 차라리 일정한 부분은 걔를 차라리 삼성전자 우선주로 바꿔타세요. 왜냐하면 가격은 싼데 배당은 더 100원이라도 더 많으니까 차라리 그게 나겠죠. 일단 먼저 나는 내가 투자할 때 내가 하는 스타일이 투자를 원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파다닥을 하는지.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파다닥 과연 여러분들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파다닥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궁금해요. 계좌 한번 까봤으면 좋겠다. 과연 벌었을까요? 자 어쨌든 테이퍼링이 오면 주가 하락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팔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을 지금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아까 제가 기간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럴까요?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 저 밑바닥에 놓고서 8만 원대 아래서 갖다가 다 던지고 나니까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올라갈 때 좀 억울한 마음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중에 많은 분들은 소장님 증권사에서 이 주가 하향 리포트, 소위 일종의 매도 리포트 같은 비슷한 게 나온 거죠. 사실 우리는 매도 리포트는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뭐 삼성전자 같은 주식 아니면 게임주 NC소프트 같은 주식들 뭐 이런 것들은 하향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하고 있다. 그죠?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목표 주가를 이게 참 이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목표 주가를 현실화한대요. 투자 의견은 매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어도 아닌 것이 영어처럼 어렵게 느껴진 건 이거 보고 이게 뭐지? 삼성전자 목표를 하향하고 있다. 근데 현실화시킨다. 현실시킨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투자 의견은 매수다. 이게 뭐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들은 삼성전자 목표 단가를 하향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없었던 압박이 바로 애널리스트한테 있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요 뒤를 이어져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자, 주요 증권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 그 다음에 하이투자, 또 여기도 보시면 뭐 몇 개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뭐 증권사 중에서 몇 군데가 하향 의견을 냈던 것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요. 투자 의견 하향으로 했는데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15%로 증가를 하고 또 웃기는 건 3분기에는 실적 개선이 좋아져서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52%나 올라갈 거다. 근데 자, 이제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좋은데 왜 팔라는 거야? 그들이 맨날 주장하는 경기, 펀더멘털이 이게 좋다는 거 왜 팔라는 거야? 밑에를 보면 여기 보시면 밸류에이션 밸류. 우리가 뭐 멀티플 얘기하는데 글로벌 유동성이 아까 얘기했던 뭐 테이퍼링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유동성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뭐 미국의 서비스업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PBR 배수 이거는 하향 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시죠. 여기도 또 다른 증권사에서 얘기한 거죠. 여기 나오죠. 금리 상승, 하반기 테이퍼링 우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때는 금리가 상승하니까 아니면 테이퍼링이 나오니까 뭐 어쩌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종목의 어떤 목표치를 계산할 때는 이런 거 갖고 계산하지는 않잖아. 이거는 빅픽처, 종합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전략가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시장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전략가가 있고요. 애널들이 있고 트레이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략가가 할 일이지, 그죠? 이건 전략가가 할 일이지 애널이 할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여기도 보면 또 뭐 나머지 얘기요? 뭐 시간이 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뭐 비매물이 있어요.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제대로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매물이 분야의 수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앞에 있는 9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10만 원을 바닥으로서 빵빵빵빵 뜨는 일이 없을까요? 그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only one. 뭐냐? 바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이 분야, 특히 뭐 최근에 5나노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이쪽에서 만약에 수율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 TSMC의 그 PR 배수가 삼성전자보다 높은 거 아시죠? 대략 한 10배 정도가 더 왔거든요. 아까 멀티플이,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벌어도 거기다가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EPS에다가 곱하기 PR을 계산하는 거잖아. 이걸 얼마를 쳐주느냐, 널 값어치를. 근데 TSMC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이 PR 배수를 10배를 더 쳐줍니다. 왜요? 비메모리 분야이기 때문에. 메모리 분야는 말 그대로 경기 민감주의. 경기가 좋으면 올라갔다가 나쁘면 들어갔다가 이 굴곡이 심한데 비메모리 분야 이게 아니라 비메모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하거든요. 그래서 TSMC를 더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비메모리 분야에서 얼마나 이게 수율이 좋게 나오느냐 이 문제가 거기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전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런 아까 뭐 현실화니 이런 얘기하느냐? 이들은 목표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냐?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증권에서 나오는 레포트를 믿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들의 목표 주가는 어떻게 결정하게 됐냐면 자기가 목표치를 내놨다가 주가가 저만치 올라가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목표 단가를 위로 올려야 됩니다. 또 만약에 주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목표 단가를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2017년도 5월 달부터 뭐가 있었냐면
금감원에서 목표 주가하고 실제 주가하고 계류를 반드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가를 보십시오. 뭐 어디서 목표치를 올렸다 그럴 때 내렸다 그럴 때 보면 현재 주가의 계율이 몇 프로 이렇게 나와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 계율이 그러니까 물론 목적은 너무나 목표 주가를 갖다가 너무나 산정해 갖고 시장에 혼선을 주지 마라라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애널들의 입장을 보면 얘가 지금 내려가더라도 이건 앞으로 좋아지니까 난 목표 주가를 놔야 돼 하더라도요. 이게 현재 목표 주가하고 이게 계율이 너무 많아 버리면은 이거는 쉽게 하면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차피 의무적으로라도 이게 움직일 수 있다. 결론 여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건 주가 내려가니까. 이제 조만간 보십시오. 얼마 전에 주가가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갈 때 목표 주가를 올리듯이요. 이번에 또 내렸잖아요. 이거 삼성이 올라가면요. 또 목표 주가가 위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호황지를 볼게요. 이게 10만 전자에서 7만 전자로 갔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의 절반이 또 공매도가 거의 삼성전자에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오스틴 공장, 텍사스의 오스틴 공장이 중단된 사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 10만 전주 갔을 때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약세한사를 보였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파운드의 수요 문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뚫고 여기를 돌파할 때는 여러분 온통 삼성전자 기사가 나왔을 때는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야, 얘들이 지금 5나노 어떻게 하지? 10나노는 지금 현재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인텔이 아무리 벌어가도 실력이 안 되잖아요. 얘들이 수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보다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러한 상태 속에서 하반기에 아이폰 신모델 이게 역시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접근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여기 보면 뭐 D램의 평균 단가도 위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도 보여주기 때문에 다시 릴레이팅 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 우리 반도체 쪽을 보면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았죠. 그죠? 이 부분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만간 미국 같은 경우도 조만간 이제 사무실로 복귀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자기가 집에서 쓰던 퍼스널 컴퓨터 PC에서 이제는 기업용 PC하고 서버 요소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괜찮다. 그러니까 나빠진 게 없어요. 얘들이 나빠진 게 없습니다. 특히 미국 내 대규모 투자가 기대되는 부분들도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전히 외국계 증권사는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골드만삭스는 10만 7천 원, 그 다음에 여기 CS는 12만 원대, 그 다음에 노무라도 한 11만 원대.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아까 얘기했죠. 트레이드주가 아니라 투자주기다. 그러면 도대체 아까 환율도 아니고 도대체 외국인들은 뭐 때문에 최근에 다시 매수 들고 삼성전자를 살까요? 여러 개 이런 말씀이었어요. 미국 주식이 올라갈 때 우리가 안 가면 이거 디커플링 안 되는데 이건 디커플링이 아니라 뒤늦게 쫓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언제가 갈라지냐면 최소한 테이프링 시스템은 얘들이 디커플링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그전에는 다만 뒤늦게 쫓아갈 뿐이지 얘들이 꺾어진 이런 패턴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들 매수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백신 복구가 맞물리면서 경기복이 빨라지듯이 요새 접종률이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들 집안에 어르신 계시면 한번 여쭤보시죠. 아마 TV 자막에도 나올 겁니다.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노쇼 백신이 많았는데 이제 노쇼 백신도 없고요. 접종률도 70% 80%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테이퍼링 되면 주가 하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차이겠죠. 이거는 소위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때 이때 주가 순간 급락했고 실제 실시된 것은 2014년도 1월 때 주가 내려갑니다. 내려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입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쭉 주가 내려갑니다. 여기 한 1월 달부터 여기 10월 달까지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락론 맞아요. 하락은 하는데 내가 사야 될 하락이라는 거예요. 얘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꺾이는 건 여기였거든요. 이건 언제냐면 실제 금리를 인상했을 때 한번 확 꺾이는 거거든요. 얘도 이 뒤에 그림 아시죠? 이 뒤에 그림은 이만치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미국은 얘가 지금 빨간 화살표를 그어놨는데 얘들은 오히려 테이퍼링은 미국한테는 오히려 호재입니다. 테이퍼링은요. 이렇게 되면 많은 돈들이 오히려 결국은 궁극적으로 다시 미국으로 빨리 들어간다는 거니까 오히려 미국은 더욱 적극적.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스파일 사시던지 SPXL은 내려갈 때마다 찬스다. 이건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마다 찬스입니다. 테이퍼링 오면 주가 하락 옵니다.
왜?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까 중요하니까. 근데 그 하락은 파는 하락이 아니라 내가 매수될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둬야 겠고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얘들은 우상향하죠. 우리는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테이퍼링이 실시됐을 때 우린 주가가 밑으로 이렇게 우리가 소위 박스피라고 이 박스피 있었을 때 이 과정들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 또한 내려갈 때는 도망가는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최소한 이 시장의 흐름은 내년에 2022년 3월까지는 얘가 괜찮다. 결국에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 것이 없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현재 여기 보면 지금 36분인데요. 그러면 이들이 과연 테이퍼링을 지난번 제가 6월 달과 8월 달이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6월 달 쪽은 지금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얘는 이번에는 FOMC가 회의가 있어도 물론 이제 나중에 3주 후에 보고가 되겠지만 이건 오히려 이전에 주가가 빠진다면 이건 매수 찬스다라고 보고 있고요. 진짜 부담스러운 것은 8월 달. 더군다나 7월 달에 또 FOMC가 있고요. 8월 달에 잭슨 홀이 있고요. 9월 달에 미국이 또 FOMC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이건 제가 11시에 좀 더 밀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링 주가 하락 온다? 올 수 있어요. 와라. 대신 지금의 장은 얼마든지 이걸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장세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번에 하락은 그렇게 깊이 오지 않는다. 왜? 그때 2013년대는 이 벤 버냉키가 어떤 예고도 없이 갑자기 그때 주가가 확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계속 이렇게 잘게 자꾸만 시장에 충격을 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그 충격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가는 충격을 받긴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긴 도망가지 말고 또 한번 우리가 부호자 될 수 있는 찬스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